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아이폰을 샀습니다. 256기가 XS 골드로 샀어요. 근데 기분이 좋고 빨리 뜯어보고 싶고 한 것도 있는데 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왜 이런 감정이 드나,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엔. 앞에 보시는 게 제가 써왔던 아이폰들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아이폰 4S로 이제 애플 기기에 처음 입문을 했고, 아이폰 4S에 굉장히 만족해서 아이폰 6를 지금 4년, 15년도 초에 사서 4년간 쓰다가 이 기기도 마찬가지로 만족을 해서 아이폰 XS를 사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애플 기기가 많지 않았다면 아마 안드로이드로 바꿨을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좀 열심히 찍어보려고 이제 256기가를 샀는데, 이거 정가가 150만원 정도 하잖아요. 256기가 XS 골드로 샀는데 정가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건 미친 가격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합리성을 부여하고 핸드폰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었고 좋은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파는 핸드폰으로서의 가격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여러분, 150만원이면 제가 영상 편집용으로 쓰고 있는 맥북 프로 레티나 12년 레이트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 노트북을 현재는 한 중고로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하겠죠. 50만원짜리랑 150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액정 13인치의 레티나입니다. 뭐 OLED이긴 한데 맥북 프로의 액정을 따라가긴 힘들어요. 일단 대화면이니까. 배터리, 당연히 노트북의 배터리가 훨씬 크겠죠. CPU, 모바일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고 뭐 따라올 CPU가 없다고는 하지만, 영상 편집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 맥북 프로의 CPU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장 공간, 제 건 기본형이라서 물론 128기가였는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500기가의 저장 용량을 갖고 있고, 이건 256기가입니다. 500기가의 저장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쳐도 그 가격은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15만원인가 아마존에서 이제 SSD를 사서 교체를 한 거고, 이건 그냥 256기가예요. 그런데 가격이, 핸드폰의 가격이 150이고 이것의 중고 가격은 50이면서, 150이면 조금 더 주면 맥북 프로 13인치 최신 그 터치바 있는 17년도 모델을 중고로 살 수도 있어요. 맥북 에어 정도는 살 수 있는 가격일걸요, 아마. 그래서 좋긴 합니다. 좋을 것 같고 잘 만들었을 거예요, 애플이니까. 그런데 기분은 별로예요. 애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애플 워치 차고 있네요. 에어팟 쓰시나요? 맥북으로 뭐 편집하시고 맥북으로 많이 사용하시나 보네요. 그럼 당신의 선택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XS나 XR밖에 없는데, 저는 아이폰 6까지는 진짜 많이 만족을 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폰은 당연히 6에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애플로 사야겠다라고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애플 워치, 에어팟 다 만족하고 쓰고 있지만, 이렇게 꾸며놓고 나니 다음 선택지에서 핸드폰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XS 아니면 XR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 큰 핸드폰을 별로 싫어해요. 저는 사실상 지금도 크기가 4S가 정말 좋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크기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크기가 작은 핸드폰이 사실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없죠. 게다가 XR은 더 커요. 그래서 XS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기가 만약에 XR이 XS보다 더 작았으면 전 아마 XR을 샀을 겁니다. 설령 크기가 같았더라도 XR을 샀을 거예요. 제가 더 많은 50만원 이상의 돈을 더 주고 이걸 산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프리미엄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게 더 작기 때문에.
작은 핸드폰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핸드폰의 크기가 너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공공버스를 타거나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 건강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자기기들은 점점 큰 화면으로 더욱더 나를 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큰 화면이라서 소지하기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날 가지고 다녀야 할 걸? 이라고 말하는 최근의 그 스마트폰 트렌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사긴 했으니까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애플의 기기들은 많지 않았다면 XS를 선택하지 않고 안드로이드로 아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애플이 무서운 게, 안드로이드의 여타 기기들은 뭐 아이폰과 다 또 호환되고 다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애플 워치는 아이폰이 없으면 쓰기 힘들죠. 에어팟도 마찬가지로 물론 일반 안드로이드와 연동도 되긴 하지만 아이폰과 같이 쓰는 것만큼 편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애플 워치와 에어팟과 아이폰을 함께 쓰면 또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오는 어떤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긴 했습니다. 맥북도 물론 비싸요. 맥북 프로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뭐 가성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까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전 맥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폰 XS는 사긴 샀어요. 제 선택을 제가 하고서는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긴 샀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산 듯한 느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150만원짜리 핸드폰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S 골드고요. 예전에는 애플 제품이 완전 밀봉이 돼 있어서 칼로 커팅을 해서 이렇게 뜯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벗겨지고요. 열면 짜잔, 4S 때부터 이런 박스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애플 포장의 대명사가 됐죠.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안쪽엔 역시나 별 뻔한 설명서, 보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티커 하나 있고요. 이거 애플 제품 사다 보면 이거 읽거나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물. 제가 골드랑 실버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골드는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실버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비싼 물건 케이스 씌우고 다니면 안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쁩니다. 특징은 이제 이 뒷면이 확실히 그 빛 각도에 따라 색깔이 많이 변해서 좀 화려한 느낌을 주고요. 이 옆에 스테인레이스 처리는 이 물리 증착법 CVD를 통해서 이제 스퍼터링 형식으로 도색을 한 거라 도색이 깔끔하고 정교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비닐도 떼보겠습니다. 와우. 화면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화면에서 본 것보다 생각보다 깊이감이 꽤 있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골드 색상입니다. 뒷판도 그렇고요. 옆판도 역시 이제 상당히 깊은 톤의 컬러라서 좀 무게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여성적인 느낌?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한테 많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트에 실버로 살 걸 그랬나? 핸드폰은 옆에 두고 구성품은 뭐 같죠? 이 항상 주는 이 고속 충전이 안 되는 충전기와
이제 젠더도 안 주고 이제 변해버린,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이어팟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케이블이 역시 있고요. 이 충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왜 고속 충전기를 안 주냐, 고속 충전기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굳이 고속 충전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충전기가 보통 밤에 잘 때 충전을 많이 걸어놓고 주무시잖아요. 뭐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잘 때 충전하고 하루 종일 보통 쓰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뭐 어디 나갈 때나 전화를 쓸 일이 많을 때는 중간에 한 번 정도, 한 30% 정도, 40% 정도 더 충전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하루 평균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속 충전이 저는 일단 굳이 필요가 없고요. 잘 때 어차피 충전은 다음날 아침 되면 완충이 돼 있으니까. 두 번째로 고속 충전이 꼭 배터리에 좋진 않아요. 충전율과 방전율, 보통 C로 표현하는 그 스펙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고속 충전 자체가 배터리가 좋으면 물론 조금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고속 충전 자체가 배터리에 무리를 좀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충전하는 뭐 일시 정도의 충방전율로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건 크게 무리가 안 가지만 일시가 넘는 충방전율로 충전을 하거나 방전을 하기 시작하면 배터리에 어쨌든 무리가 갑니다. 그걸 감수해서라도 필요한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원가를 아낀 건 잘못한 거예요. 뭐 배터리를 오래 쓰시려면 꼭 고속 충전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 배터리 수명에는 꼭 고속 충전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컴퓨터로 복원하고 올게요. 컴퓨터를 통해 복원을 모두 마쳤고요. 드는 느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액정이 좀 확실히 블랙의 표현이 좀 잘 돼 있고요. 다만 이게 화면 크기가 되게 많이 커져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이 양쪽으로 잘리는 화면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아이폰 6보다 엄청나게 커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진짜 미세하게 화면이 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부분 때문에 그런지 효율이 있거나 뭐 그런 화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영상에 대한 걸 주로 본다고 쳤을 때는 큰 화면이 그렇게 소용은 없다는 거에서 약간 실망이 됐고요. 그 외에 성능적인 건 확실히 빨라지고 좋기는 합니다. 확실히 카톡 들어갈 때도 훨씬 빨라졌고 로딩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그 뱅킹 앱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국민은행 뱅킹을 좀 많이 쓰는데 국민은행에서 지문 등록했던 게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되면서 지문 로그인이 지원이 안 되는 기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최신 기기가 오히려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조금 자세한 건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소감을 비교기나 뭐 이때 6에서 바꿨을 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느낌들을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